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했죠. 중앙당이.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고 이번에 바뀐 선거법에 맞춤으로 해서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논란도 있고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 비롯해가지고 정의당 얘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남의 당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4명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했고요. 이거 뭐 창당 기념식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법 행위를 떠나서요. 네.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기가 막힐 일인데요. 네. 반면에 지금 왜 정치 개혁이 필요한지, 국회가 왜 판갈이 돼야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그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그 현행 소선거구제가 네. 이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한 과정 끝에 선거법을 연동형으로 개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무슨 일회용컵도 아니고 뚝딱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것은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수 조금 더 얻어보겠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또 다른 네. 파렴치하고 막장 정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네.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그런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소아 원내대표께서는 자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총선에서 이 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통해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은 고박이 꼼수를 해서라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전 국민적 아무리 보수의 진영에서조차도 네. 이 부분은 위법성이 강하고 선거 개혁과는 180도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요. 네.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마저도 이렇게 내팽개치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직접 들으셨어요, 이 부분? 예. 아하.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이해 당사자들도 네. 억지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정당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고발도 했는데 네.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반기지만 않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내용입니다. 내용부터 여쭤보면은 아니 선거법을 4+1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날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 살 길 찾는 거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냉정하게 패스트트랙의 그 법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기들이 선거를 보이콧해야죠. 이것은 이 자체가 선거법 개정 자체가 불법이고 날치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야죠. 오히려요.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없애자고 했던 것이 거기에 지도부의 공개적인 공식적인 발언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법이 개정되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비례 전문 정당을 극조하겠다? 이게 어느 도단이죠.
차라리 선거에 보이콧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예. 명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궤변이죠, 궤변. 법적인 것도 한두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선거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신 거죠? 우선 예. 고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을 고발했는데 예. 물론 언제 그분들이 올바른 비판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만은 네. 정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에요. 네.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헌법 8조 2항에 되어 있고요. 네. 또 정당법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당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안에서 창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전을 강요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은 고발을 했고요. 실제 이제 이법 행위를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도덕적 가치마저 내팽개친 네.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 행태이고요. 이것은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네. 정의당에서 이런 상황을 비판하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미래한국당 인지도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있다는데 예. 아이고 참 그 국민들께서 이거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분노감을 표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 강요에 의해서 넘어갔다. 예컨대 거기 지금 넘어간 4명 중에 일부가 미래한국당의 강요에 의해서 이적을 했다. 이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이동 강요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는 처음에 한성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정계 은퇴를 이야기했었는데 예. 이분을 대표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예.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쭉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설득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한 명 대표를 내세우고 4명을 이렇게 했는데 네.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득과 강요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이러한 왜곡되고 꼼수를 부린 부분에 분명한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네. 된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국민들께서 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꼼수 정당의 만들기 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는 것이 있지만 네. 이 자체에 대한 위법 행위는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죠. 예. 조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 안 나가는 걸로 지금 거의 결론이 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언제는 이제 정치 신인들이나 네. 사람들을 거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 신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 대표지만 황교안 대표죠. 선거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거기에다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지도력과 함께 선거를 이끌 수 있는 당내 명분이 설 텐데 오히려 이분은 대권에만 눈길이 가 있으니까 총선은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안전판을 마련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친박의 핵심인 네. 이정현 의원이 전격적으로 거기에 선수를 쳐버리고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몸을 사리고 하게 되니까 결국 마땅한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 부재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하나의 상식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도 지금 이제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비례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장고야 하면서 가장 안전판을 만들면서 오히려 그때의 자기 변명과 나는 오히려 다른 당의 당원들의 그런 정치적 부분들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했다는 부분으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의당도 공천심사 한창이죠? 네네네. 지금 그 외부 영입 인사들 있잖아요. 이자스민 네. 의원 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같이 묶어가지고 비례대표 경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네. 당원이잖아요. 네. 당에 입당을 했고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전략 공천은요. 네. 청년에 대해서 네. 20% 네. 그리고 장애인 10%요. 예. 그리고 농어민의 부분에서 또 전략 공천 이것은 확정된 전략 명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나머지는 시민 단체나 네. 또 다른 좋은 영입을 해서 같이 나 경선에 뛰어들겠다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논의해서 그 연대의 부분의 가능성은 약간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예. 경선단이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친성당원 투표의 70% 그리고 네. 30%는 어떤 아무 당권이 없어도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비례대표 우리 손으로 뽑자 하는 부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네.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는 후보를 어느 정도 내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석패율제 폐지라든가 또 비례대표가 이제 캡을 씌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지역구에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요. 예. 이제 정의당이 나름대로의 차기의 좀 중심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희망을 국민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0여 명, 물론 전부 다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 100명, 최종적으로는 한 100명 정도의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00명 정도의 출마를 예상하신다. 네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하고 선거연대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네네. 당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네. 대한 그림은 있으세요 지금? 아니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네. 민주당과 지금 현재 선거연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현재 논의된 바 없습니다. 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돼도 이제 개별 선거구에서 후보들끼리 뭐 조율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네, 나중에 그것은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예. 네네. 지금 TK에만 9명의 예비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지금 정의당이. 네네. 이게 TK에 9명.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일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이 60년간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여러 보수 정당이 독점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되었죠? 민생이 파탄 지경이고 아무것도 발전된 부분이 없고 특히 정치는 매우 왜곡되어 있고 자기들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뭐 초롱성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대구 경북 시민과 도민들을 무시하는 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주당도 있지만 오히려 새롭게 시대 정치를 반영하는 정의당이 네. 이러한 구도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고요. 그 네. 전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30% 이상의 대단히 높은 지역구 후보가 그런 성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대구 경북의 잘못된 정치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네네.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호남 지역의 제3지대, 그러니까 네네. 결론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대한신당하고 민평당 이쪽이랑 통합을 해가지고 제3지대, 네네. 호남 지역의 제3지대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구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총선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사회자님께 여쭈고 싶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합집산을 거듭해 왔다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말이죠.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정치의 중진들이셨고 책임을 져왔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그리고 제가 목포에 삽니다. 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다 못해 냉소적이고요. 이건 호남인의 정치적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옛 국민의당이죠. 그런 계열들이 지금 정치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신당이나 민평당도 전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나 여기에는 뭉치면 더 악화될 것이다. 오히려 호남인들의 그런 것들을 더 폭발시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숙하면서 자기 실력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자기는 그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3당의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요, 오히려 역으로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호남을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가장 시대 정치인을 앞서가고 실천하고 있는 호남인들에 대한 모독을 좀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하 정의당